148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존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은 몇 개 나온다? 11개 나오죠. 자, 그런데 그 모든 항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양이다. 무엇으로? 바로 일반항으로 똑같이 생긴다고 했죠. 따라서 일반항이 바로 10 컨비네이션 R, 즉 지수 컨비네이션 R이죠. 자, 앞에 게 x가 되고요. 자, 뒤에 거는 xn 제곱분의 1인데 우리가 x에 마이너스 n 제곱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뒤에 게 뒤로 가고 10-r이 앞에 지수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정리해 보면요. 10 컨비네이션 r에 자, x에 어떻게 되죠? 10-r 제곱과 자, 이 뒤에는 마이너스 nr 제곱이니까 자, 이 두 개를 더해 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고 변수 파트가 되고 10 컨비네이션 R이 바로 뭐다? 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수 파트. 자, 그런데 상수항이 존재하라고 했죠. 상수항은 X가 몇 제곱이다? 0제곱이죠. 따라서 이 지수 10-R 마이너스 NR이 얼마가 되는 0이 될 때가 바로 상수항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NR 플러스 R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R은요, 항상 0부터 시작해서 그 지수 10까지, 11가지의 숫자만 될 수 있는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바로 얘가 우리 부정방정식으로 처리해 줘야 되죠. 그 부정방정식에 자연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두 다 R이 있으니까 R로 묶어버리면 R에 n 플러스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10이 되어서 이 R과 n 플러스 1은 모두 다 자연수니까 바로 10의 무엇이 된다? 양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R의 값은 0부터 10이 되죠. 즉 R이 0도 되지만 R이 0일 때는 10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두 자연수의 곱이 1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 두 수는 바로 무엇이 된다? 10의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R이 1일 때 n 플러스 1은 10이 되고 R이 2일 때 n 플러스 1은 5가 된다. R이 얼마일 때 5면 n 플러스 1은 얼마다? 2가 되고 R이 10일 때는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즉 R이 될 수 있는 것은 0에서 10까지니까 0은 어차피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10의 약수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n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r은 결정이 났고 n의 값은 더해서 10이니까 n의 값은 9가 되겠네요. 더해서 5니까 4가 되고요. 더해서 2니까 1이고 더해서 2니까 n의 값은 0인데 그러면 n은 0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연수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탈락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n과 r이 몇 종류가 나온다? 세 종류가 나오는데 바로 요 10하고 5하고 2가 아니라 9하고 4하고 1이 바로 n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순서상으로 말하면 몇 쌍이 나온다? 세 쌍이 나오는데 이때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n이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된다? 9가 되니까 n의 최대값은 얼마이다? 9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항 정리 문제에서도 부정방정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n이 최대가 될 때 그 상수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n이 9가 되고 맞죠? n이 9가 되고 그리고 R이 얼마일 때니까 1일 때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로 10 컨비네이션 뭐가 된다? 1이 되어서
그 상수항은 얼마 된다? 1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4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았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식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암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대충 풀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변형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 플러스 x의 n제곱은 항이 몇 개 생긴다고요? n 플러스 한 개 생깁니다. 근데 그 모양은 어떻다고요? 모든 n 플러스 한 개의 항은 모양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똑같다고 했죠? 바로 일반항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지수 컨비네이션 R이라고 했죠. 그리고 앞에 거 1, 뒤에 거 X죠. 그러면 뒤에 있는 R이 뒤로 가고 앞에 있는 앞에와 뒤를 뺀 R이 앞으로 오니까 자, 1을 거듭 해봤자 1이죠. 따라서 이 식의 일반항은 바로 R의 X의 바로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R의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를 취할 수 있다고요? 반드시 0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그 지수까지 취할 수가 있으니까 0에서 n까지니까 그러니까 n 플러스 한 개의 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R이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항 정리로 표시하면 시그마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시그마로 표현하면 변수가 누구죠? R이잖아요. 그죠? R은 항상 0부터 n까지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이항 정리가 되고 그걸 풀어놓은 이항 정리식이 다음과 같은 거죠. R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의 0제곱은 1이니까 바로 N 컴비네이션 0이 되고 R이 1이면 X의 1제곱이 되죠. 이게 1제곱입니다. 그리고 2면 2제곱. 따라서 요 N 컴비네이션 R의 X의 R제곱이 바로 뭐다? 이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반항은 R번째인가요? R 플러스 한 번째인가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은 바로 몇 번째가 된다? R 플러스 한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R 플러스 한 번째가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아래에 있는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 바로 X 자리에 누가 들어간 꼴이죠? 자, 10 컨비네이션 0 뒤에는 4에 사실 4의 0제곱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10 컨비네이션 1에 4의 1제곱 10 컨비네이션 2에 4의 2제곱이고 10 컨비네이션 10에 4의 10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자, 1 플러스 바로 x가 무엇이 된다? 4가 되는 것이고 자, 그 지수는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무엇이 된다? 지수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10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니까 전체 11개가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값은 바로 5의 10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계산하는,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1 플러스 x의 n제곱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암기해 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50번입니다. 자, 150번은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x의 지수와 컨비네이션의 뒤에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이 지수가 2면 컨비네이션 D도 2가 되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1인데 9가 되고요, 2인데 8이고, 3인데 7이에요.
그럼 사실 여기에는 2의 바로 0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1, 9를 더해도 10, 2, 8을 더해도 10, 3, 7을 더해도 10, 10, 0을 더해도 10이죠. 물론 이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10 컨비네이션 4고 2의 몇 제곱이 될까요? 6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와 뭔가 다르죠? 자, 다를 게 없죠. 왜냐하면 얘를 먼저 1 플러스 x를 x 플러스 1의 n제곱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입니까? 같은 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놓았을 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 컨비네이션 R에다가 맞죠? 앞에 거, 뒤에 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R은 뒤로 가고 앞에는 바로 n-R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R은 0부터 얼마까지다? 그 지수까지죠. 그럼 실질적으로 R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n 컨비네이션 0에다가 R에 0을 대입했으니까 X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일서나 많아져. 플러스, 자, N에다가 R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의 여기는 N-1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2에 X의 N-2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적어 본다면 N 컨비네이션 N에 X의 N-N이 되어서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 이 두 식은 어떻다?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수, x의 지수가 컨비네이션에 있는 이 2와 같아도 되고 아니면 이 x의 지수와 이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이 수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항상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바로 n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과 9를 더하면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10, 2와 8을 더하면 컨비네이션 앞에 10, 3과 7을 더하면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10으로 똑같죠. 그러니 1과 x의 위치만 바꿔준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값을 구하라 할 때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얼마 1 플러스 2의 10제곱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항이 몇 개 된다고요? n 플러스 한 개입니다. 그런데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니까 바로 몇 개죠? 항이 1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부분에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바로 10 컨비네이션 0이죠. 그리고 x가 지금 얼마가 되겠죠? 여기에서 2가 되겠죠. 그죠? 즉 여기에 n 컨비네이션 0에 2의 10제곱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10 컨비네이션 n에 2의 10제곱을 추가했으니까 누구를 빼주면 되겠다? 10 컨비네이션 바로 0에 2의 10제곱을 뭐 하면 되겠다? 빼주면 이 원래 식과 어떻다? 똑같은 식이 되어 버리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꼭 항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이 지수보다는 하나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한 것이 얼마가 되죠? 바로 2 플러스 1의 바로 10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누구를? 10 컨비네이션 0의 2의 10제곱인 바로 10 컨비네이션 0이 얼마니까? 1이니까 바로 2의 10제곱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2 플러스 1이 3이니까 결론적으로 3의 10제곱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 바로 이 식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항은 몇 개 존재해야 된다. 이 식의 지수보다는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한 개가 돼야 되는데 그 컨비네이션의 뒤에 있는 숫자가 꼭 0부터 그 지수까지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51번입니다.
자, 11의 99제곱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죠. 우리가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종류는 몇 가지죠? 여러분들,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종류가 100가지입니다. 뭐부터 뭐죠? 1부터 10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는 항상 이 100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반드시 0부터 99까지로서 몇 개가 된다? 100개가 되는 거예요. 5로 나누었다면 나머지는 다섯 종류죠. 누구부터?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0, 1, 2, 3, 4, 다섯 가지가 나머지가 된다는 거. 뭐 초등학교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이거 참 실수하는 사람 많은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서 정말 11의 99제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내용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공통수학 1에 바로 항등식을 공부할 때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32를요,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3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세 종류죠. 0부터 2까지죠. 자, 그 중에서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32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32를 30 플러스 2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무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나머지를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을 3으로 나누어 보면 나머지가 0이 되고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자, 이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2를 3으로 나누면요. 몫이 얼마입니까? 0이죠.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다? 2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니까 그 각각의 나머지를 더해서 얼마로? 최종적인 나머지 2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아니면 31을 15 더하기 15 더하기 2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1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5는 3의 배수니까 0이죠. 2는 2가 되니까 이렇게 더해도 나머지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자, 이 수를 예를 들어서 17 더하기 8 더하기, 자, 얘가 25니까 7이 되면 되겠죠. 이러면 이것도 얼마입니까? 32잖아요. 그럼 이것을 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3으로 나누면 3, 5, 15의 나머지 2, 3, 2, 6의 나머지 2가 되고 3, 2, 6의 나머지 1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를 각각 더해보면 얼마가 된다? 5가 되는데 3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5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이 5를 다시 무엇으로? 3으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3으로 나누어 보면 3 곱하기 1에다가 바로 2가 나머지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나머지가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2를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3을 10번 더해 볼게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리고 2를 더해버리면 3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놓아도 32니까 각각의 나머지를 구하면 3을 3으로 나누면 모두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나머지가 3은 3의 배수니까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이거죠. 그럼 모두 다 나머지가 0이 되고 2는 나머지가 2가 되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3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을 이 모든 32를 이렇게 더하기 걸로 표현했을 때 3의 배수가 여기 있으면 설령 요 3, 3을 6으로 바꾸어도 3의 배수가 있어버리면
그 값은 모두 다 나머지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들만 더해서 나머지를 체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1의 99제곱을 우리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바로 무엇을 이용하자? 이항 정리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를 이용한다면 이 11을 어떤 두 수의 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제곱을 전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11은 1, 10도 되고 2, 9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5, 6도 되잖아요. 여러 개의 수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 100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00과 연관된 숫자로 분리를 해주자는 거죠. 사실 100은 무엇입니까? 1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의 제곱과 곱해져 있으면 이 각각을 나누었을 때 모든 이 항들이 10의 제곱에 무엇이 된다면 배수가 된다면 그 값의 나머지는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제곱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99제곱을 하면 사실 99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서 99 컨비네이션 99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바로 10의 제곱 형태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1을 1과 10으로 나누어 줄 때 10의 제곱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전개해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99제곱 형태의 이항 정리인데 얘는 1 플러스 X의 99제곱으로 보면 되죠. 그럼 얘의 일반항은 무엇이 됩니까?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항은 몇 개 나오죠? 100개 나온다고 했죠. 그 항의 모양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바로 무엇이 된다? 지수 컨비네이션 R에 1 적고 10 적으면 되겠죠. 앞에 거 뒤에 거. 자, 그리고 그 R이 뒤로 가고 99에서 R을 뺀 99 마이너스 R이 앞으로 오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일반항은 99 컨벤션 R에 10의 R 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R은 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된다? 0부터 99까지가 되니까 전체 이 전개식의 항은 100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자, R에 0부터 넣으면 되니까 99 컨비네이션 0에 10의 0제곱은 1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99 컨비네이션 1에 바로 누구의 10의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99 컨비네이션 2에 10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99 컨비네이션 3에 10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99 컨비네이션 4에 10의 4제곱이 되면서 마지막이 무엇이 되겠다? 99 컨비네이션 99에 바로 10의 바로 몇 제곱? 99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 모두 다 더하기 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에서 나머지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100으로 나누었으니까 100은 다른 말로 10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다면 10의 제곱의 배수가 되니까 얘는 바로 100의 배수가 되죠. 따라서 얘는 나머지가 뭐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10의 세제곱이지만 10의 세제곱은 10의 제곱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얘도 1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 곱하기 99 컨비네이션 3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이 자체도 100의 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의 제곱부터 10의 99제곱까지는 모든 항들이 10의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수들은 각각 100으로 나누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 바로 100의 배수니까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
99 컨비네이션 2부터 시작해서 99 컨비네이션 99까지는 볼 필요도 없이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9의 컨비네이션 0이 얼마죠? 컨비네이션 0이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지금 바로 100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는 99 컨비네이션 1은 99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니까 바로 990이 되죠. 즉, 이 수는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고 이 수는 100으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가 990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99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된다? 991이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0부터 100까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3으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5가 된다는 말은 또다시 3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999를 다시 뭐로 나누어 준다? 바로 100으로 나누어 주면 100으로 나누어 주면 100 곱하기 9에다가 900이니까 91이 되어서 최종적인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바로 9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1과 10짜리 이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놓을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으로 나누었으니까 바로 100의 거듭제곱적 100의 배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이 뒷부분이 모두 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값을 나머지를 각각의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서 대해 보니까 10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100으로 나누어 줬을 때가 나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2번입니다. 자, 21의 20제곱을 계산했을 때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그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만 알아내라는 거죠. 다른 자리의 숫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12,571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100의 자리는 얼마죠? 5가 되고 1의 자리는 1이 되죠. 그럼 이 수를 우리가 5와 1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수를 12,000 더하기 571로 찾아낸다면 바로 이 12,000자리에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00이잖아요. 따라서 이 전체 숫자의 100의 자리는 바로 여기 있는 5와 1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는 바로 무엇이 되죠? 10의 바로 뭐가 된다?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수는 12 곱하기 1000이니까 10의 세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숫자 안에는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무조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의 자리도 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21의 20제곱을 직접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이 수 전체를 20제곱으로 나타낼 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가 10이고 10이 되면 얘가 10의 0제곱, 1제곱, 2제곱부터 20제곱까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11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수가 또 0제곱부터 20제곱까지 등장하니까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여기를 1로 두고 여기로 20으로 두면 이 20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0의 거듭제곱에다가 2를 곱한 수가 되잖아요. 즉 20은요 바로 2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200이 되어버리면 2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니까 이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10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앞에가 1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러면 20과 1을 더한 꼴로 나타내면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은 몇 개 나온다고요? 21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식에 바로 21개의 항은 모양이 똑같다고 했죠. 무엇과 똑같다? 일반항 형태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20, 즉 지수 컨비네이션 R에 앞에 거, 뒤에 거 되겠죠. 그럼 R은 뒤로 가고 20-R이 앞으로 오니까 1에 20-R 제곱이 1이 되어서 일반항이 20 컨비네이션 R에 20의 R제곱이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식을 전개해 보면 이 R의 값이 누구부터 0부터 20까지가 되어서 21개의 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근차근 R 자리에 0부터 20까지를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하면 20 컨비네이션 0이 되겠죠. 1을 대입하면 20 컨비네이션 1에 여기에 20의 1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 컨비네이션 2에 20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0 컨비네이션 3에 바로 20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서 마지막이 20 컨비네이션 20의 바로 20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20이니까 사실 20은 무엇입니까? 2 곱하기 10이죠. 맞나요? 2 곱하기 10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는 20의 제곱이죠. 20의 제곱은 어떻게 보면 400이니까 4 곱하기 얼마가 된다? 10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바로 100의 자리도 0, 10의 자리도 0, 1의 자리도 0이 되는 거죠. 모두 다 10의 제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 2의 20제곱 곱하기 10의 20제곱이 되니까 모두 다 10의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나요? 바로 이 값들을 모두 더하면 바로 100의 자리도 0, 10의 자리도 0, 1의 자리도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이 수 전체를 이 계산했을 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고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20 컨비네이션 1이 20이니까 20 곱하기 20 얼마가 된다? 40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4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몇 자리가 되는지는 우리가 사실 로그를 이용하면 몇 자리인 것은 알 수가 있죠. 기억납니까? 로그를 취해줘서 바로 이 정수 부분을 찾아버리면 바로 자릿수는 그 정수 부분보다 하나가 더 많은 그 정수 부분 플러스 한 자리가 되겠죠. 이 수는 어떤 수가 되는지 몰라도 바로 천의 자리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요수 전체가 이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무엇이 된다? 진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표현은 지금 0이 아닙니다. 얘가 0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401을 더해주니까 4, 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의 자리는 4가 되고 1의 자리는 1이 되고 10의 자리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의 자리와 바로 1의 자리의 값을 더해 놓으려고 했으니까 4와 1을 더하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3번입니다.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식이 지금 곱골로 나타내져 있죠. 자, 곱골로 나타내 있을 때의 바로 이 전개식에서 어떤 항을 찾을 때는 자, 우리가 천상 이식을 사실 이 뒤에 있는 5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앞에는 1제곱이니까 사실 앞에 있는 x제곱과 뒤에 있는 이 식을 전개한 거와 곱해버리고 그리고 x와 또 우리가 전개해서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형태의 곱한 꼴에서의 전개식을 찾을 때는 이 각각의 하나의 항, 즉 앞에 있는 이 x제곱의 항과 뒤에 있는 이 전체 5제곱에서의 무슨 항을 곱하면 바로 상수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상수항은 x의 0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가 x제곱이니까 이 뒤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오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바로 x의 0제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항과 x항과는 뒤에 있는 항에 x의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항과 곱해버리면 바로 x의 0제곱이 되어서 상수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항을 각각 구해서 그 개수들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전체 전개식에 바로 상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고요. x의 개수는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뒤에 있는 이 전체 5제곱인식에 바로 x제곱의 무엇을 찾아주고 개수를 찾아주고 x의 마이너스 1제곱,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개수와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개수를 찾아서 1 곱하기 네모와 1 곱하기 세모를 더한 게 바로 상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이 식은 5제곱이니까 전개하기가 불편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항 정리를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이 6개가 나오는데 모든 항의 모양이 똑같다고 했죠. 무엇으로 똑같다고 했나요? 바로 일반항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일반항과 모양이 똑같다고 했죠. 따라서 O 컨비네이션 R에 맞나요? 지수 컨비네이션 R에 앞에 거가 X고 뒤에 게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컨비네이션 있는 뒤에 있는 R이 뒤로 가고 O-R이 바로 무엇으로 앞으로 오게 되니까 자, 이 식을 우리가 개수 파트와 바로 변수 파트로 만들어 보면 개수는 O 컨비네이션 R이 되고 자, 변수는 X에 O-R과 마이너스 R을 더해서 O-R 마이너스 R이 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O 마이너스 무엇이 된다? ER이 된다는 것입니다. O 마이너스 ER.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 놓았고, 이제 x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O 마이너스 2R이 얼마가 되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R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2R이 바로 무엇이 되고 7이 되고 R은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이 6개 나오는 이유는 R이 반드시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무엇만 되어야 된다? 정수값만 되어야 되죠. 그런데 R이 2분의 7이 나왔다는 말은 바로 이 식을 전개하면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R이 0에서 5 사이의 정수값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상수항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요 식만 전개해서
바로 상수항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번에는 5-2r이 누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r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2r이 얼마가 되어서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r이 3일 때 바로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R3은 0과 5 사이의 정수가 맞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식의 바로 개수는 5 컨비네이션 R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의 바로 개수가 5 컨비네이션 3이 되어서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10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시, 이 x와 뒤에 있는 시, 바로 10의 x 마이너스 1제곱, 즉, x분의 10이 되죠. 얘를 곱해서 상수항이 얼마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곱골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각각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전개하듯이 생각해서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154번입니다. 자, 다음 곱골로 되어 있는 이 방식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가 1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1제곱이니까 각각의 항이 두 개만 존재하고 뒤에 있는 자, 이 4제곱은 항이 5개 존재하니까 우리가 x 세제곱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x 제곱의 항과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x항을 찾아줘야지만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앞에 있는 것은 x분의 1이 아니라 이 개수를 찾기 때문에 부호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x분의 1은 x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따라서 두 개를 곱해서 얼마가 되기 위해서 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x의 4제곱의 항을 찾아줘야지만 바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x 세제곱의 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x제곱의 개수 1과 x의 개수를 우리가 곱해주면 자, 첫 번째에서 바로 x 세제곱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과 x 4제곱의 개수를 곱해서 각각 두 개를 더해주면 결론적으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을 우리가 이항 정리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하면 항은 몇 개 나온다? 자, 이 지수보다 하나 더 많은 5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항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똑같나요? 바로 일반항으로 똑같은데 지수 컨비네이션 R에 바로 앞에 있는 X와 자, 뒤에 있는 X제곱분의 A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나요? 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R은 뒤쪽으로 가고요. 4-R이 앞으로 오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을 또다시 우리가 개수 파트, 변수 파트로 나누어 준다면 자, 4 컨비네이션 R에 이 뒤에 A의 R제곱, 지수 법칙해야 되죠. A의 R제곱까지가 바로 무엇이 되고 개수 파트가 되고 변수 파트는 x의 4-r제곱과 여기를 지수 곱하면 마이너스 2r이니까 곱해버리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4-r에 마이너스 2r이니까 4-3r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수와 개수 파트로 나누어 줬으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식은 바로 x의 1제곱, 바로 x항을 찾기 위해서 이 4-3r이 무엇이 되는 1이 되는 r을 찾아주면 3r이 바로 3이 되어서 바로 r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R 자리에 1을 대입한 것이 이 네모라는 개수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X 제곱의 개수인 이 1과 X의 1제곱의 개수는 4 컨비네이션 R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4 컨비네이션 1에 바로 A에 바로 R이 1이니까 1제곱이 되어서 4 컨비네이션 1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4A라는 바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바로 x의 4제곱을 찾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4-3r이 바로 4가 되는 바로 r을 찾아보면 r은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조심할 것은 이 앞에 있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x 4제곱의 개수는 r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0에 바로 a의 0제곱이 되죠. a의 0제곱은 1이고 4 컨비네이션 0이 바로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았으니까 이 4a와 누구와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뭐한 게 더한 것이 바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고 얘가 바로 11이므로 4a가 얼마가 되고 1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최종 상수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55번입니다. 자, 다음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복골로 나타났으니까 이 1이랑 이 뒤에는 바로 이게 상수항이니까 x항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x랑 이 뒤의 식에서는 누구를 상수항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x제곱의 항이랑 자, x의 개수가 되려면 여기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의 개수를 찾고 여기는 상수항을 찾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제곱의 개수를 찾아서 자, 이 앞에 있는 이 개수와 곱해준 게 바로 결론적으로 전체 x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분의 일반 항을 찾아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항을 정리하면 11개가 된다고 했어요. 자, 모든 항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무엇과 바로 일반항과 똑같다고 했죠.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됩니까? 10 컨비네이션 R이 되죠. 지수 컨비네이션 R에 앞에 게 X고 뒤에 거는 X분의 1이면 그냥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적자고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R이 뒤로 가고요. 앞에 있는 10-R이 앞으로 오면 이 식을 다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R에 X에 자, 10-R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R 제곱을 곱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R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0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R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자, x의 1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10-2r이 얼마 되는 1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2r이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r은 2분의 9가 되죠. 자, 그런데 r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수가 10이면 항상 0부터 10까지의 정수만 된다고 했죠. 따라서 r이 2분의 9이므로 이 상수항 1과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곱할 때 여기에서 x의 1제곱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상수항을 찾아봅시다. 상수항은 10-2R이 바로 무엇이다? 상수항이 되려면 0이죠. 자, 따라서 2R이 10이니까 R이 5죠. 5는 0과 10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상수항은 R이 무엇일 때? 5일 때니까 최종적으로 이 X의 개수를 구하려면 앞에 있는 이 개수 1과 자, R이 5일 때의 개수인 바로 10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곱해버리면 10 컨비네이션 5가 바로 이 X와 곱해져서 바로 X의 개수를 찾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 10-2R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R을 찾아보면 2R이 11이 되어서 R이 바로 2분의 11이 되죠. 자, R은 0에서 10까지 정수만 되는데 2분의 11이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뒤의 식에서 X의 마이너스 1제곱, 즉 X분의 1은 상수항, X분의 1이라는 상수항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개수는 이 앞에 있는 x항과 뒤에 있는 상수항을 곱한 10 컨비네이션 5가 이 전개식의 x의 개수, 즉 10 컨비네이션 5의 x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의 개수는 10 컨비네이션 5, 바로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곱골의 형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분류해서 생각한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